서울역 역사에서 국민의힘 지도부가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는 어깨띠를 두르고 시민들에게 인사를 건넵니다. 예년처럼 설 연휴를 앞두고 귀성 인사에 나선 건데 최근 여론조사 상승세에 고무된 듯한 모습도 보입니다. 연신 허리를 숙이며 시민들에게 인사한 권영세 비대위원장 등 당 지도부. 다만 시민들이 선뜻 다가오거나 화답하는 반응은 좀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안녕. 다소 어색한 분위기 속에서 역사 내부를 돌아다니는 지도부를 향해 당신들 때문에 설 명절이 불편하다거나 정당을 해체하라는 목소리도 들려옵니다. 잘했네. 역사 내에서 실랑이로 번지기도 했습니다. 부끄러우지 마라! 국민의힘 불태워라! 내가 빨갱이야! 내가 빨갱이라고! 윤석열의 가신 주제에 어디 뻔뻔하게 얼굴에 디베이고 있어! 부끄러운 줄 알라고! 반대로 윤 대통령 지지 성향의 시민들은 대통령을 지키러 가야지 여긴 왜 왔냐며 타박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결국 오늘 명절 인사는 30여 분 만에 끝났고 국민의힘 지도부는 우발적 상황 등 우려로 평소와 달리 경호가 어려운 승강장 쪽으로는 내려가지 않았습니다. 이게 목금토 지난주 목금토 1000명씩 두 번을 했어요. 네. 동일 시간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오전, 오후, 저녁 시간을 저기 1000명씩 양쪽 네, 나눠서 거의 비슷한 추이를 한번 해봤어요. 어. 왜 해봤냐? 목적이 이거였어요. 지난번에 정당 지지도만 딱 한 번 물을 때가 있었거든요. 모든 네. 문항 다 빼고 정당 지지도 한 문항만 물을 때와 정당 지지도하고 현안 문항을 여러 개 물으면 현안 문항에 따라서 중도 거절자들이 생길 건데 차이가 어떻게 어느 정도 날까? 이걸 한번 우리가 검토를 해보자라고 얘기했는데 네. 여론조사 꽃이 돈이 많잖아요. 네. 구독자들이 돈 많이 내주면 중도에서 거절하면 그 사람들은 빠지는 그렇죠. 거죠. 끝까지 응답을 완료해야 해야지. 그게 응답자로 간주가 됩니다. 아. 중간에 이렇게 끊어버리면 네네. 전화를 끊어버리면 그거는 이제 아예 카운트에서 처음부터 빠져버리니까. 제외되거든요. 네. 그래서 한번 해봤어요. 네. 해봤더니 자 특징적인 거 먼저 정당 지지도만 물었던 조사 결과에서는 표집 자체가 진보가 26.5가 나왔고 보수가 30.7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보수가 적극적으로 응답한다는 최근의 흐름과 네. 비슷한 흐름을 보였고, 근데 이제 현안을 5개를 넣었더니 네. 진보가 28.0, 그다음에 보수가 25.6으로 진보가 조금 더 많이 잡혔습니다. 네. 그래서 현안이 아무래도 제가 보기에는 국민의힘 지지자들이 볼 때 좀 불편한 질문들이야. 듣다가 그냥 짜증나서 끊어버리는구나. 그런 경우가 있어요, 실제로는. 네네. 그래서 그런 정도의 차이는 보였다는 말씀 미리 드리고 네. 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당 지지도만을 물었던 조사 결과입니다. 더불어민주당 45.2, 국민의힘 37.8로 7.4%포인트 앞서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네. 그러니까 이게 최근에 진 결과들 꽤 많이 나오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걱정이 태산 같은데 맞아요. 상당히 그 여론조사 꽃은 잘 알려진 바대로 시간 관리 철저히 하고요. 전화 안 받으면 2번, 3번 계속 전화합니다. 제 컨택, 콜백 시스템을 네. 엄격하게 적용하기 때문에 다른 조사 기관에 비해 좀 품질이 양호하다, 네. 우수하다 자부할 수가 있는데 여기서 봤더니 확실히 20, 30대 남자하고 20, 30대 여성 간의 차이가 극명하게 드러났고요. 그건 참고해서 보시면 되고 남성에서 민주당이 졌습니다. 여성에서는 이기고 전체적으로 보면요. 근데 중도에서는 53.9 대 25.7로 민주당이 크게 앞섰습니다. 그러니까 남녀 20대 30대 남녀 간의 차이가 크다. 머릿속에 우리 알고는 네. 있었지만 실제로 30대도 상당히 흔들리고 있습니다. 남성층에서는. 그리고 남자와 여자에 있어서 남자는 38.8 대 41.2로 뒤지는 반면에 여성은 51.4 대 34.5로 여성에서는 크게 앞서고 있습니다. 옆에 거 한번 여성 남녀를 보여주실래요? 예, 저걸 보여주시면 될 것 같고요. 중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53.9 대 25.7로 2배 이상 앞서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두 번째로 정당 지지도를 현안과 같이 물었을 때 지지율은 47.0 대 36.5로 10.5%포인트로 좀 더 벌어졌어요. 아까 현안 문항이 보수층들이 응답하기 좀 불편했어. 네. 중간에 끊는 사람들이 좀 있다라는 느낌을 좀 받았고요. 자, 여기서 보시면 여기서도 20대 남녀, 30대 남녀 간의 차이가 굉장히 크게 벌어졌습니다.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특히 요즘에 30대 남자가 상당히 안 좋습니다. 이번에 그 서부지법 네. 폭동 네, 사건에서도 20대보다도 30대 더 많잖아요. 네네. 30대들이
지금 그 선거 부정선거 뭐 이런 등등 엄청 퍼뜨리고 있거든. 거기에 이 포획되고 있거든. 네. 그다음에 카톡 검열 막 이런 저들의 프레임이 있잖아요. 거기에 뭔지 잘 모르니까 네, 네. 거기에 웅성웅성거리고 이렇거든요. 그래서 30대 남자들이 좀 비상입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그러나 30대 여성, 20대 여성에서는 민주당이 크게 앞서고 있다는 말씀 드리고요. 중도층 한번 보실까요? 중도에서는 민주당이 50.1대 31.1로 크게 앞서고 있고 이 조사에서는 남녀 모두 공이 민주당이 우세한 것으로 그렇게 조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현안들이 있었는지 한번 살펴보시겠습니까? 이건 이제 두 개를 비교했을 때 이렇게 두 가지 조사가 이렇게 차이가 있다는 걸 보여드렸고요. 자, 넘겨보시겠습니다. 현안을 보면 서부지법 폭동 사건 가담자 처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이거는 사실은 물은 목적이 뭐였냐면 네. 구구적 시각을 가진 사람들이 우리 유권자에 얼마나 있는지를 한번 네, 가늠해 네. 보기 위해서 이런 질문 한번 던져봤어요. 네. 서부지법 폭동 사건 이거 가담자 당연히 처벌 받아야 하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처벌해야 한다는 응답이 68이었고 국민 정황권 행사로 처벌 대상이 아니라는 게 26.9로 오, 나왔는데 생각보다 많이 나왔는데요. 엄청나네. 엄청 많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극우적 시각을 가진 사람들 한 25% 정도까지도 될 수 있다라는 거를 볼 수 있는 대목이에요. 과거에 보수한 극우적 생각은 15% 정도에 머물렀거든요. 네. 이게 지금 25%까지 뚫고 나가는 상황입니다. 아니 어떻게 서부지법 폭동을 처벌하지 않아야 된다. 그게 심각한 거죠. 너무 자, 심각한데요. 여기에서 자 20, 30대는 한번 보십시오. 20, 30대 것만 좀 키워주세요. 여기 보시면 20, 30대 남자들이 얼마나 이런 부분에 아까 있던 20, 30대 남자들이 많이 연루됐잖아요. 자기 주변 네네네. 친구들이. 네. 근데 보시면 20대 남자 중에 29.0이 29.6이 처벌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있고 30대 보시면 30대 남자 중에 30.5가 그렇게 답을 해요. 근데 여성들은 아니죠. 여성들은 20대 여성은 10.3, 30대 여성은 19.6 정도만 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얘기는 남녀 간의 시각차가 굉장히 분명하고 여기서 보시면 70대 이상에서도 46.9 정도가 처벌 대상이 아니다라고 얘기했는데 70대도 찬반이 팽팽하거든. 그러니까 20, 30대 남자가 이 부분에 상당히 경도돼 있다. 이 가짜 뉴스에 이 부분이 심각성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야, 이거는 뭐 저거는 여야의 문제를 떠나서 한국 사회가 심각하게 병 들어가고 병 들어가 네, 있어요. 네. 아픈 거예요. 아픈 거야. 생각이 이거는 듭니다. 진짜 아픈 사람들이 많이 늘어난 겁니다. 이거 네, 심각합니다. 네. 아니 그리고 이제 부정선거야 뭐 그럴 수도 있고 막 너무 의혹들이 많으니까 궁금해할 수도 있고 의심 갈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네. 폭력이고 그거를 뻔히 TV나 이런 보이는 걸로 건데. 예. 네, 뻔히 부수고 때리고 피나고 이런 걸 다 봤는데도 이거를 처벌하지 네. 말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굉장히 놀랍네요. 그러니까 폭력을 허용해도 된다는 거잖아요. 네. 나는 이거 측면에서 진짜 아까 경찰관 분들 네. 부상 정도도 정확히 알려져야 한다고 봐요. 그 진짜 맞아요. 벽돌에 맞았는지 네, 사건도 왜냐하면 그런 것들이 사람들로 판단을 하게끔 만들거든. 그렇죠. 생각을 돌려놓을 네, 수도 네. 있거든. 그러니까 쉬쉬할 필요 없이 네. 있는 그대로 드러내야 돼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잔인하게. 그 폭도들이 그 경찰관들을 실명 위기에 가게 한 거고 머리를 때려가지고 피가 나게 한 건데 그렇죠. 처벌받으면 안 된다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지금. 예. 이게 심각합니다. 극우적인 이 문제를 읽다가 민주당이 어떻게 과연 지금 국면을 돌파할 건가를 오늘 방송 후반부의 주요 주제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고요. 뒷부분에서 다음 장 한번 넘겨보겠습니다. 이것도 좀 흥미로운 대목인데요. 정광훈에 대한 어떤 메시지에 어떤 뭐랄까 소구력을 측정을 해봤어요. 뭐라고 해봤냐면 정광훈 목사가 국민 저항권이 시작됐기 때문에 윤 대통령도 구치소에서 우리가 데리고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한 바 있잖아요. 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었어. 그랬더니 정광훈의 주장에 동의한다는 게 24, 동의하지 않는다는 게 71.8로 나왔어요. 자, 이것도 보통 과거 같으면 한 15% 정도 나와야 뭐 상식적으로 그 15% 나오면 안 되는 거지만 그렇죠. 이거 체제 부정이거든. 체제 부정이지. 체제 부정이거든. 구치소에도 데리고 나야 데리고 한다. 나온다. 그 감옥 두드러 깨고 그렇죠. 그 얘기잖아. 탈출시키겠다. 그 얘기잖아. 근데 여기 얼마나 폭력을 웃긴지 알아요? 행사해서. 자, 여기서 연령별로 한번 크게 키워줘 보세요. 이거 얼마나 흥미로운 결과가 나왔냐면 보면 이 부분에 있어서는 20대, 30대 남성들도 별로 동의 안 해. 네. 그러니까 20대 남자들 중에는 13.0만 동의하고 30대 남자에서도 22.9만 동의하는데 흥미로운 건 뭐냐면 70대 이상이야. 70대 이상에서 56.4%가 동의하는 거. 이거 무슨 얘기냐면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여기 완전히 정광훈 그 교회에 네. 이 신도들이 주로 할머니들이잖아, 할아버지들이잖아. 네. 이 사람들이 정광훈을 믿고 있는 거야. 그래서 요즘에 어떤 얘기까지 떠돌고 있냐면 어르신들이 특히 영남권에 있는 어르신들 그 얘기한대요.
경로당 가서 네. 갔다 오면 그런 얘기를 하는데 애야 저 자기 자녀한테 서울 사는 자녀한테 네. 얘들아 저기 윤석열 깜빵에 안 갔대 이렇게 이야기한대. 노인정에서 그런 얘기한대. 경로당에서 뭐냐면 말끔하게 차려입고 그렇죠. 헌재 넥타이 메고 나왔잖아. 분장하고 네, 나타났잖아. 네, 네. 그러니까 가짜 뉴스라고 한대. 윤석열 잡혀간 거 아니라고 얘기한대. 그럴 정도로 지금 엄청난 왜곡 정보들이 지금 쏟아지고 있어요. 어르신들 완전 눈과 귀를 막고 있고 지금 저 정광훈에 대해서 저렇게 생각하는 거야. 억울하게 당하고 있다 윤석열이. 우리가 가서 억지로라도 이렇게 데리고 나와야 된다. 지금 오! 그런 분이 절반을 넘는 거잖아요. 그죠? 저 70대 이상에서 이제 큰일 야, 납니다. 이거 심각하네. 심각하다니까요 지금. 그래서 이 문제를 지금 뿌리 뽑지 않고는 이번 대선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따가 뒷부분에 이야기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 윤석열의 말 중에 이것도 있습니다. 윤석열은 헌재 탄핵 심판에 출석해서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리라고 지시했냐는 질문에 지시한 적 없다! 라고 그렇죠. 답했죠. 네. 이 답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물었더니 윤석열의 말이 사실일 것이다. 23.8 사실이 아니라 할 것이다. 아닐 것이라는 응답이 70.7로 나왔습니다. 이 대목에서는 좀 더 20, 30대가 또 움직여요. 윤석열 쪽으로. 그러니까 20대 남자는 30.8이 동의하고 30대 남자는 39.9%가 동의합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TV에서 다 봤잖아. 근데 이건 흥미로운 거 봐봐. 70세 이상에서는 이게 35로 줄어들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TV에서 봤거든. 네, 그쵸. 계엄군이 투입되고 막 이렇게 했던 거 다 알잖아. 헬리콥터 날아다니고 총 들고 다니고. 그거는 어르신들이 네. TV를 많이 보니까 종편이나. 그러니까 그거는 야 이건 윤석열이 한 것 같은데 증언도 많이 나오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정광훈이 더 암적인 존재네요. 어떻게 그치, 보면. 암적인 존재야. 예. 암적인 존재고 이런 부분에 우리가 지금 진짜 심각합니다. 뒤에 넘겨볼게 또 한번. 자 윤석열의 말 중에 최상목 그 문서 문서와 관련해서 윤석열은 비상 입법기구 관련 예산을 편성하는 쪽지를 기재부 장관에게 준 적이 있느냐라는 질의에 대해서도 지시한 적 없다라고 답했습니다. 이 답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어봤는데 윤석열 말이 사실일 것이다 25.8 사실이 아닐 것이다 66.9 흐름은 아까 좀 전 질문하고 거의 대동소이하게 나왔는데 국민의힘 지지층 한번 키워주실래요? 국민의힘 지지층만 한번 정당 지지도 거기 한번 키워주세요. 자 국민의힘 지지층을 보면 윤석열 말이 사실일 것이라는 게 57 나왔어요. 사실이 아니다는 의견 29가 나왔습니다. 대개 보면 6대 3이야. 네. 그럼 그 얘기는 뭐냐면 지금 국민의힘 지지층의 친윤 성향과 반윤 성향을 크게 대별해 본다면 2대 1이라는 거야. 친윤 쪽이 2, 반윤 쪽이 1 이렇게 보시면 돼. 지금 현재 국민의힘 지지층의 구성 분포로 이걸 보면 네. 짐작이 돼요. 그러면 경선도 예측이 되지. 네. 친윤 쪽이 좀 세잖아. 지금 네, 현재는. 네. 물론 파면 당하면 약간 흔들리긴 하지만 네. 저 구조가 쉽게 바뀌진 않을 거야. 그렇다면 김문수의 약진 가능성이 꽤 있는 거지. 뭐 이런 홍준표나 이런 이유가 네. 한동훈이나 이런 사람들보다는. 이거 심각합니다. 이거는 음, 우리 사회에 보편적 진리나 정의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편의 정의와 상대편의 악당화 이것만 존재한다는 뜻이에요. 이거는 저는 사회적 문제로도 심각하다 심각합니다. 이런 생각이 진짜 들고요. 이게 이런 생각이 들어요. 특히 요즘 이제 영남 쪽에 신흥 종교가 굉장히 많이 교인이 늘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요? 원래 영남이 보수인데 극우라든가 극단적으로는 잘 안 돼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불교가 많아. 불교 맞아요. 천주교가 맞아, 많아. 맞아. 그러다 보니까 보수인데도 극단적으로는 잘 안 갔는데 최근에 신흥종교의 교인들이 많이 늘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요. 또 하나는 뭔가 하면 종편을 너무 열심히 봐요. 그쪽 지역 분들이. 그런 부분이 그다음에 요즘 유튜버까지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저 심각한 이거 사회 문제인 것 같아요. 예, 심각한 문제입니다. 네. 지금 마지막 질문까지 마치고 다른 여론조사 얘기도 조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인데요. 윤석열은 계엄 포고령의 국회 정치활동 금지 조항에 대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과거 포고령을 베낀 것이며 자신은 그 내용을 부주의로 그냥 넘어갔다라는 취지로 답변했습니다. 이 답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어봤는데 윤석열 말이 사실일 것이다 25.8 사실 아닐 것이다는 게 66.6 대동소이합니다. 자 조사 결과 대략 마쳤는데 어떻습니까? 전반적 느낌은 이재현 위원장님. 저는 생각보다 좀 심각하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특히 요즘 이렇게 진행되는 사안들을 보면 네. 원래 이제 판사가 저 사람이 잘못했다라고 하거나 아니 이제 기소가 되거나 이러면 이런 것들이 영향을 미쳐야 되잖아요. 네.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음. 근데
이게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라 아 그래? 그러면 저 판사가 잘못했구나. 저 검사도 이제는 이재명한테 포섭됐구나. 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네. 근데 그게 되게 큰 문제다. 그러니까 파면이 되면 사실은 이제 파면이 되고 내란죄가 기소가 되고 내란죄가 이제 확정이 되고 유죄가 되고 이러면 아 내가 잘못 생각을 했구나라고 돼야 되는데 여전히 그렇게 생각을 안 할 가능성이 있겠다. 맞아요. 이런 그 생각이 지금 들어요. 이제 뒷부분에 얘기하겠습니다. 저 세력의 국민의힘이 완전히 잠식됐어요. 일체화가 돼버린 거예요. 이게 심각한 거예요. 국민의힘이 구구하고 절연을 해야 하는데 할 생각이 없어요. 네. 없고 저 세력은 문제가 왜 또 심각하냐면 저런 세력은 대선 때 이재명 대표가 승리하고 차기 대통령 되잖아요. 그럼 민주당 정권이 출범하는 거 아닙니까? 네. 이재명 정부가 끝까지 발목 잡을 겁니다. 계속 소요를 일으키거나 맞아요. 정권을 흔들려고 할 거예요. 네. 저런 생각에서 벗어나지 않는 이상. 네. 그러면 경제 엉망이고요. 사회가 네. 계속 불안정하게 흘러갈 수밖에 없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 세력을 이번에 끝장을 내야 한다. 네.